오늘은 간통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벌써 2015년 2월이거든요.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여전히 간통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간통죄를 생각하면 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사법시험에 2012년에 합격해서 그때 당시 일산에 있던 사법연수원에 2년의 연수 과정을 거치게 돼요. 2013년, 2014년 이제 2년간 연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2년 차였던 2014년에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서 각 2달씩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죠. 이제 살아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간통죄도 수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증거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 성관계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 성관계 횟수에 따라서 범죄의 경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 횟수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수사를 했던 이제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간통 사실은 사실 그 증거상 워낙 명확해서 저희가 기소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간통죄는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었고 벌금형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대부분 집행유예를 하긴 했습니다. 워낙 정도가 심하면 이제 실형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확보된 간통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즉 성관계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징역 약 6개월, 6월 정도의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기소를 했던 건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가 됐는데 법조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시점,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여러 번 그 결정을 했었는데 수차례 계속 합헌 결정이 났었거든요. 이거를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여론도 사실 분분했었고 또는 특히 나오는 의견이 항상 시기상조다. 지금 이게 폐지됐을 때에 대한 사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2015년 2월에 이르러서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통죄는 이제 부부라면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족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합헌론에서 생각하시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위헌에서 생각하는 거는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이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고 이게 형벌까지 가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숙박업소에 경찰을 대동해서 직접 출동을 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증거로 수집하고 그 영상, 사진 다 촬영하고 그런 과정이 항상 수반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의자를 청구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데 간통은 반드시 성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도하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죠. 근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간통죄 사건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로 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제가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한 2015년경인가 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고 저희 의뢰인분이 오셨어요. 근데 의뢰인분이 너무 억울해 하시는 게 뭐냐면 상간녀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남편분이 외도를 상당 기간 해왔던 걸 전혀 모르시다가 상간녀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서 이 의뢰인분에게 알려주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데 남편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대요. 본인이 사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 부정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상간녀가 각종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이제 남편분의 이야기고 근데 이 상간녀분이 계속 남편이 자꾸 이러니까 결국에는 의뢰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 남편의 행동을 막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내 집에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행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가 남편 간수를 어떻게 했냐는 등 우리가 이제 흔히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말들을 정말 다 막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굉장히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이혼 사건 진행 및 간통죄를 고소를 했는데 그 와중에 간통죄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가 된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끝. 근데 결국에는 그 남편분은 워낙 본인의 계속 잘못했다 반성하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도 협조를 하겠다고 이러니까 이혼 소송은 마무리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러 오신 거죠.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 참 이
부정행위 자체의 내용이나 그걸 알게 된 경위라든지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특히나 이 형사처벌이 갑자기 못하게 됐을 때 이 상간자의 태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가를 역으로 통계를 낼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이혼 비전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을 때 1,000에서 1,500만 원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혼을 배우자와 했을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1,500 내지 2,000만 원이 많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3,000만 원을 청구해서 3,000만 원이 다 인정이 됐어요. 지연 이자도 인정이 되고, 재판부에서 봐도 이 상간자 태도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 위자료 상향이거든요.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서 이 상간, 외도로 한 사람에 대한 우리 압박수단이 너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위자료 액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별다른 상향이 없다.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0에서 1,500, 1,500에서 2,000, 그 큰 틀은 크게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위자료 액수도 또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 개별 사안의 차이, 또는 실제 사안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 또는 뭐 재판부에서 재량껏, 소신껏 이건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도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은 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이 어떤 위자료를 통해서 상간자를 벌한다는 개념도 민사법원에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굉장히 안 좋다. 이건 형사에서 흔히 말하는 죄질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내용을 최대한 전달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고 위자료 액수도 조금이나마 더 상향을 해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더 풀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